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장 쉬운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죠. 0과 1로 라벨링된 1과 마이너스 1로 라벨되어서 제가 퍼셉트론을 설명을 했고 0과 1로 라벨링을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했어요. 왜 0과 1로 했냐 하면 0과 1 사이의 확률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라벨링을 바꿔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식을 통해서 개념적으로는 거리의 곱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으로, 근데 그것이 좀 0과 1로 해서 시그모이드를 씌웠고, 거기에다가 또 너무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구현하는 대신 사이클런, 그것이 구현된 이미 인베디드 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제가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멀티 클래스. 자,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3개일 수 있죠. 3개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엔 다른 알고리즘을 쓰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할 줄 아니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one versus all 또는 versus one,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1, 22, 33 이렇게 있습니다. 이 라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개로 선을 그을 수 있겠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자,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은 생각하지 말고 2와 3을 해서 선을 긋고, 3은 생각하지 말고 2는 생각하지 말고 1과 3을 통해서 선을 긋고,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3번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됐죠.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여기가 들어오면 이 세 개에서 비교를 해서 어느 클래스에 속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르게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라벨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서 선을 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하나의 클래스로 해서 선을 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선을 긋겠습니다. 어차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어느 것이 뭐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풀면 멀티 클래스도 다 풀 수 있다. 단 선형이긴 하지만 지금 비선형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제가 추후에 비선형 문제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가 확장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그 알고리즘을 확보를 하면 멀티 클래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자체가 non linearly separable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있고, 다른 데이터 셋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세퍼러블 하긴 하지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non-linearly separable 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2차원에서고, 지금 제가 예시로 들고 싶은 것은 여전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1D, 그러면 1D니까 이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뭐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0,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1D에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퍼레이터인 하이퍼플레인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디멘전이 떨어지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가 세퍼레이터가 될 수 있겠죠? 바운더리가 요 점이.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의 점으로는 세퍼레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와 여기 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다. 이 데이터셋에 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 제가 뭐 좀 아웃라이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 바운더리가 리니어 바운더리 클래시파이어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의 문제는 풀 수가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넌리니어한 케이스에 넌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따로 있느냐? 그 이제 넌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가 따로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였습니다. 주어진 그 인풋이 이거를 x와 x 제곱으로 피처링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처를 또는 매핑을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넌리니얼리 하겠죠. 넌리니얼리 매핑을 하겠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x, 여기는 x와 x 제곱이 있으니까 정보의 양은 똑같습니다. x라는 x 제곱은 x를 알면 제곱을 하는 거니까 정보가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동일한 정보에서 매핑을 통해서 피처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포인트 예를 들어 뭐 이 축 여기가 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는 0이니까 0,0이라서 여기에 오고 이쪽에 있는 점은 이렇게 같은 값이고 이만큼의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여기 와 있겠죠. y 값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추가 없이 1D에서 2D로 제가 변환을 했습니다. 매핑을. 이거는 제가 결정한 겁니다. 유저가.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와 여기가 구별이 되겠죠. 이거가 리니어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저희가 이 2차원 공간상에서 선형결합, 뭐 퍼셉트론을 이 경우에는 퍼셉트론을 해도 좋고 SVM을 해도 좋고 뭔가 이 직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의 공간이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매핑을 통해서 만든 공간상에서 제가 이 바운더리를 구한 겁니다. 근데 정작 관심 있는 것은 여기죠. 원래 도메인에서 원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직선과 이것의 교차점인 요 점들, 요 점이겠죠? 요 점을 저희가 이제 위로 올린 거니까 다시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 점과 이 점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데이터가 매핑을 통해서 고차원으로 올렸더니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더라.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직선 뭐 하이퍼플레인을 찾았으니 원래 공간으로 매핑을 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내려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원래 공간상에서는 이것이 직선이 아니라 넌리니어로 보이게 됩니다. 이 예시처럼.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주어진 문제에서는 보면 old representation 넌리니어하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매핑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는 linearly separable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아는 것은 non-linear classifier는 저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아는 것은 유일하게 linear classifier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데이터가 non-linear 하기 때문에 linear classifier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매핑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오더가 높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linearly separable 하게 하는 classifier를 찾고, 그것을 찾으면 다시 원래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원래 차원에서 보이는 것은 non-linear classifier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linearly separable한 데이터셋에서 linear classifier를 구하는 것은 perceptron도 있고 SVM도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또 추후에 설명한 logistic regression도 마찬가지고, 여기서의 관건은 이 매핑을 어떻게 찾느냐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핑하는 펑션을 잘 찾아야지만 이 고차원에서 linearly separable 할 테고, 좋지 못한 커널을 찾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방금 말을 해버렸는데, 매핑 또는 이것을 커널이라고 합니다. 뭐 이 경우에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커널을 잘 디자인해야지만, 매핑을 잘 해야지만 차원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공간상에서 선형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들어다 보겠습니다. 원 데이터가 2D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항상 칼럼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면 어떤 직선으로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on-linear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이런 non-linear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드를 구하는지 모르죠. 그럼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커널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x1, x2를 x1 제곱 루트 2 x1, x2, x2 제곱, 이게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럴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제가 여기서 하나 예시를 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하면 이 데이터들이 이것 제곱이니까 첫 번째 축, 두 번째 뭐 이걸 엑시스를 i, j, k라고 하면, 여기는 항상 양수일 테고, 이쪽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와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플러스일 거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와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i와 k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거리가 작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거리가 클 것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의 예시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가 이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매핑을 하면 2차원이었는데 3차원 공간상에서 구별되는 이런 평면, 하이퍼플레인이겠죠? 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걸 찾고, 이것을 원래 공간으로 내리면 그것의 바운더리가 원래 공간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중요한 것이 여기서 들어오는 이 매핑을 찾는 것, 커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커널을 찾아야 한다? 매핑된 고차원에서 선형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셋이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linearly separable하게 만드는 이것을 찾자. 제가 그래서 커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우리는 종종 non-linear 패턴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non-linear regression이 있었고 non-linear classification 지금 하는 거고,
둘 다 마찬가지로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고 클래스가 선형적인 바운더리로 세퍼레이트 나십니다. 메인 not be 세퍼레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non-linear regression 방법이 있고 non-linear classification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모델을 사용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고 리니어 SVM, 리니어 펄스 여기도 오타입니다. 여전히 넌리니어 케이스에도 리니어 모델을 쓰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스텝이 하이 디멘전으로서 리니어 패턴을 보이게 하는 매핑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 매핑이라는 것은 그래서 리니어 그 매핑한 새로운 인풋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니어 모델을 적용한다. 그래서 매핑의 역할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이것 커널이라는 것은 리니어 모델이 넌리니어 세팅에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리니어 패턴을 가지는 데이터셋에서는 어떠한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를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리그레션 문제를 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커널을 잘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커널을 찾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커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제가 깊게는 다루지 않고 대부분 예시에서는 커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커널을 가지고 고차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리니어 모델을 적용하고 다시 원래 그 스페이스로 내려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보시죠. 지금 넌리니얼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널로 넌리니얼 매핑을 하는데 저렇게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이 디멘전한 공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저 공간에서 저렇게 선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기에서 저 교차점인 저 원 같은 저 부분이 원래의 스페이스로 내려오면 바운더리가 되고 저 바운더리는 원래 공간상에서는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